예상되는 다음 이적 시즌 동안 토트넘은 많은 선수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동시에 여러 선수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과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인터 밀란의 슈퍼스타를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흥민과 갈등이 있었던 선수를 왜 토트넘은 영입하려 할까요? 또한 스페인에서 빅딜이 토트넘의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토트넘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재계약하기 위해 큰 금액을 지불하려는 토트넘의 의도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내년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의 미스터리와 뜻밖의 일들. 이 비디오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토트넘이 하칸 차라노글루, D19 인터밀란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다.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영입 중 한 명은 제임스 매디슨이다. 토트넘은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더하기 위해 4천만 파운드, 약 660억 원을 투자해 매디슨을 영입했다. 매디슨은 곧바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스트라이커로 기용되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무패 행진과 선두를 이끌고 있다. 매디슨은 리그 10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 공격 포인트 5위에 올랐다. 매디슨 효과를 누리는 가운데 추가 영입도 고민하고 있다. 영국 팀토크는 지난 3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차라노글루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두었다고 보도했다. 차라노글루는 튀르키예 출신으로 날카로운 오른발 킥 능력을 자랑하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다. 창의적인 패스와 함께 활동량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소화한다. 차라노글루는 함부르크, 바이엘 레버쿠젠을 거쳤다. 이후 AC 밀란에서 4년을 보낸 뒤 2021년부터 인터 밀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레버쿠젠에서는 손흥민과 함께 뛴 기억이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과정에 대한 오해로 손흥민을 비판하기도 했으나 두 선수는 이후 경기에서 만나 여전한 우정을 자랑했다. 차라노글루의 예상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약 720억 원. 다 매체는 토트넘이 5천만 유로를 제시할 경우 인터밀란도 차라노글루 이적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토트넘은 차라노글루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에밀 피에르 호이비에르를 먼저 매각해야 한다. 호이비에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게다가 토트넘의 선수 이적 의도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팀토크는 1일 한국 시각 토트넘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돌 코스츠, 스페인의 뛰어난 에이스를 데려오길 원한다. 제안은 진지하게 고려됐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좋은 선수 영입보다는 안정적인 클럽 운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값비싼 선수와 계약을 꺼린다.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를 중소 클럽에서 저렴하게 사오길 선호한다. 때문에 토트넘이 특정 선수를 찍어서 꼭 사오겠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주인공은 레알 소시에다드 중앙 미드필더 브라이스 멘데스다. 팀토크는 멘데스는 26세의 공격형 미드필더다. 필요하다면 오른쪽 윙어나 중앙 공격수로도 활약할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2022년 7월 셀타비고에서 그를 영입했다. 이 이적은 훌륭한 선택이었음이 입증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토트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옵션이다. 토트넘 중원은 제임스 매디슨을 중심으로 이브스 비수마, 파페 사루로 구성됐다. 매디슨이 빠질 경우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지휘할 사령관이 없다. 우측 윙어 자리는 대안 클루셉스키 외에 대안이 없다. 멘데스를 센터 포워드에 배치한다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지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멘데스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 47경기에서 11골 8도움을 기록했다. 소시에다드가 프리메라리가 4위,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탰다. 팀토크는 멘데스는 2023에서 2024 시즌 훨씬 더 나은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 14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챔피언스리그 D조 1위를 차지하며 인테르와 벤피카를 놀라게 했다라고 기대했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멘데스의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2,600만 파운드, 430억 원. 다 팀토크는 멘데스의 계약은 2028년 6월까지다.
소시에다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토트넘에서 전해지는 또 다른 이적 시즌의 소문이 있어 토트넘과 한국의 축구 팬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 30을 앞세워 황희찬 27 불버햄튼을 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3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지난 2022에서 23 시즌이 끝나가던 5월에 황희찬 영입을 고려했다. 당시만 해도 토트넘은 정신이 없었다. 성적이 처참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황희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가장 눈부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거듭났다. 어쩌면 토트넘이 그때 황희찬을 영입했어야 했을 수도 있다. 황희찬은 올 시즌 역대급 득점 페이스를 보여준다. 10경기에서 6골을 넣었다고 조명했다. 이 매체는 렌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 토트넘이 2024년에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목표로 잡는다면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을 해야 더 강해질 수 있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끝으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앞으로 몇 주 안에 한국 대표팀 동료 황희찬에게 이적 조언을 할 수 있다면서 토트넘은 해리 케인, 30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보낸 후 공격수 영입을 안 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희찬은 올 시즌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 모두 출전해 6골 1도움을 기록했다. 울버햄튼 내 최다 득점자이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공동 5위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황희찬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엘링 홀란드 11골, 손흥민, 모하메드 살라 기상 8골, 칼럼 윌슨 7골 뿐이다. 또한 울버햄튼 구단 최초로 홈 6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울버햄튼은 1877년에 창단한 역사 깊은 팀이다. 울버햄튼 구단 146년 역사상 황희찬이 최초로 홈 6경기 연속골 기록을 달성했다. 홈 연속 득점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토트넘은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다. 지난 여름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스트라이커 보강을 하지 않았다. 이적 시장 마감이 임박했기 때문에 추가 영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측면 공격수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세웠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 모두 출전해 8골을 몰아쳤다. 그 덕에 토트넘 성적도 상승세다. 이 10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8승 2무 성적을 거뒀다. 단독 1위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첫 우승에 도전한다. 반면 손흥민이 뛰던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추가 영입을 하지 않았다. 기존 공격수 대한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등을 측면에 세웠으나 이들을 백업할 자원이 부족하다. 영입생 살로몬 마노르는 부상을 당했고 이반 페리시치도 무릎을 크게 다쳐 사실상 시즌 아웃을 당했다. 이 매체의 전망대로 황희찬이 토트넘 러브콜을 받고 이적한다면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 공격을 이끌 수 있다. 황희찬과 손흥민의 호흡은 이미 한국 대표팀에서 입증됐다. 이 둘은 2016 리우 올림픽, 2018 러시아 월드컵,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에 함께 출전해 수많은 골을 합작했다. 프리미어리그 한 팀에서 한국 선수가 동시에 뛴 사례는 종종 있었다. 선덜랜드에서 기성용, 지동원이 함께 활약했고 퀸스파크 레인저스 QPR에서 박지성과 윤석영이 함께 뛰기도 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핫한 소식과 가장 뜻밖의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벨도 꼭 눌러주세요.